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보자면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27.6%, 2009년 이후 13년 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라는 건데요. 외국인은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부분들 기획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동홍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신 앵커. 네, 미국 연준의 강한 통화 정책이 이 달러화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나흘째 상승인 가운데 오늘은 1,240원을 장중 돌파하기도 했었죠. 이담규 캐스터, 이 올해 원달러 환율과 이 외국인의 수급 추이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터치했습니다. 예.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올해 외인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과 외인의 수급 추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1월의 원달러 환율 평균은 1,196원이었습니다. 외인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무려 3조 5,599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2월은 약간 달랐습니다. 네. 1월부터 환율이 올랐는데도 외인이 매수 방향으로 돌아선 건데요. 약 4,831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네. 하지만 3월에는 다시 매도세가 거세집니다. 3월에는 원달러 환율의 평균이 1,220원대로 올라섰는데 매도 규모가 한참 커져서 4조 5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환율 평균은 대폭 상향됐습니다. 약 1,226원인데요. 전일까지 매도 규모는 3조 6,760억 원 가량입니다. 네. 그래서 KF투자증권은 외인 이탈의 원인으로 기업 이익의 둔화 그리고 미 연준 긴축의 본격화를 꼽았는데요. 다만 한국 증시의 비중 축소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그리고 리스크 회피 목적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통상 이 외국인의 자금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죠. 근데 이 외국인의 자금 중에서도 나라마다 흐름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나라는 또 팔고 어떤 나라는 좀 사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 국가별 흐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실제로 국가별로 매우 달랐습니다. 예.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1분기 외국인 수급 동향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영국과 룩셈부르크가 외인의 매도세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에 보시면 1분기에 영국 국적의 외국인은 가장 큰 규모를 매도했습니다. 5조 3,450억 원을 팔아치웠는데요. 네. 룩셈부르크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1조 4,56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세 국가는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예. 미국과 아일랜드, 일본은 한국 증시에서 매수를 취했는데요. 미국은 올 1분기에 2조 2,09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일본은 5천억 원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예.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 등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반면 미국계 자금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펀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마지막으로 올해 외국인 수급 탑10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인이 매수한 종목, 매도한 종목이 갈렸는데요. 수급의 상위 10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인이 순매도한 탑5 알아보시죠. 외인은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했습니다. 예. 약 3조 2천억 원가량을 매도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매도 2위에 자리를 올렸습니다. 3조 원 이상 팔아치웠고요. 이렇게 시총 상위 1위와 2위를 모두 거세게 매도한 겁니다. 예. 네, 매도 3위를 보시면 플랫폼주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3, 4위를 차지했는데요. 외인의 매도에 더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5위는 삼성 SDI로 외인이 9천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외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LG화학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9,52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LG화학은 경쟁사 대비 실적 방어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투톱 중에 삼성전자를 거세게 매도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매수를 한 건데요. 예. 이 와중에는 랜드 사업이 외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3위는 현대글로비스, 4위는 클래시스인데요. 5위는 KB금융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탑6부터 10까지 보겠습니다. 6위는 현대차, 7위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원자재 급등과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현대차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여러 악재가 있었죠. 예. 공정 화재 등으로 외인의 수급이 많이 빠졌다라고 증권사는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카카오뱅크도 매도 상위 종목에 자리했습니다.
외인이 매수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5종목의 흐름이 매우 확연합니다. 예. 은행주와 통신주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기 방어 업종이라는 것이 외인의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세 종목이 이름을 올렸고 KT와 SK텔레콤도 1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외인 수급 탑10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추이와 이 국가별 흐름에 대해서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튜브 통해 시청자 설문조사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민 앵커. 네, 이번에도 저희가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려 2만 명에 가까운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류용민 캐스터,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나요? 네, 먼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은 바로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로 48%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의 도덕적 해이가 18%로 뒤를 이었고요. 네. 부족한 투자 정보가 17%, 그리고 단타 집중의 투자 습관이 14%, 그리고 기타 부분이 4%를 차지했습니다.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항목이 48%의 투표를 기록한 가운데 공매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에 반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다, 상장사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미미한 영향도 큰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또 목소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들 가지고 있던가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러운지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네. 앞선 투표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항목이 1위를 차지했어서 유리한 공매도 제도가 가장 부럽다고 생각할 줄 알았지만 풍부한 자금력이 가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무려 47%의 선택을 받았고요. 뒤를 이어서 공매도 제도 항목이 3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투자 정보가 15%, 그리고 뒤를 이어서 4%를 차지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댓글에는 솔직히 돈이 많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공매도 제도와 관련된 차이가 크다라는 의견과 함께 증권거래세 면제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관련된 의견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네, 자금력이 풍부하면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던가요? 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2분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과반이 넘는 58%를 차지하면서 주요 요인으로 함께 꼽혔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항목도 격차도 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항목은 27%로 집계되면서 1위와 꽤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요. 국내 기업 실적이 11%, 그리고 코로나19 불확실성이 2%로 낮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수입이나 수출이 많은 기업들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2분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제는 이 변수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변수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많이 이탈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대다수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요, 금리 환율이 비우호적이다, 네. 원화 약세 핵심, 주식 채권 동반 약세 등 이 여러 가지 악재에 따라서 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었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시장만 외국인이 빠진다, 이렇게 판다 이런 분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라든지 이 강달러 또 금리 인상 등 이 다양한 악재가 이제 겹친 데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장중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재돌파하기도 했었죠. 이 1,200원을 넘는 환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갖고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매력을 못 갖는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현재 여러 변수를 볼 때 이 당분간 원달러는 이제 1,200원 위에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꺾여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당분간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떤 점들이 좀 변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센터장들이
달이 5월 FOMC를 먼저 주목해야 된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다음 달 FOMC에서 이 빅스텝이 나올 거다.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렇죠. 사실이죠. 예, 하지만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생산자 물가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연달아서 이제 빅스텝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또 인상폭 또한 커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봉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장기화까지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기에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맞아요. 게 네, 센터장들의 의견인데요. 뭐 여전히 리스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이야기한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해소가 돼야 좀 환율이 안정된 다음에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이제 센터장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매 동향을 보자면은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을 거의 또 받아내는 수준이던데 예.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이렇게 좀 안 좋고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시장에서 어떠한 이제 투자 전략을 갖는 거라는 자체가 좀 센터장들 입장에서는 좀 시장을 지켜봐야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어렵다. 이야기를 뭐 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좀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거나 좀 늘리는 것을 좀 추천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이제 실적 상향이 되는 종목들을 뭐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는요. 이제 황승택 하나금융투자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평가 실적주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실적이 좋아서 이 EPS가 증가하는 종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쌌던 종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김영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도 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보수적인 의견이 네. 많았네요.